23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확장할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문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 첫째 항부터 피항까지 합이 최대. 밑줄 그어요.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피항까지 합이 최대. 그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합을 다이렉트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로 소개를 잘 봐. 첫 번째는 첫째 항부터 사항까지 합이 24래. 그죠? 바로 써도 되니 2분의 항의 수 몇 개야? 4개. 4개. 처음과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24.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야. 2분의 항의 수 10개. 처음과 그 다음에 10번째 항. 이렇게 해서 0이 됐다. 이해됐니? 네. 그러면 요거는 공차를 보니까 A풀 저거로 써야 되겠죠? 네. 이건 A고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산수해주면 되는 거지. A고 A풀 9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연립으로 풀어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항 찾는 건 생략할게.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N을 구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11일이 이렇게 나오나 봐. 그죠? 되니? 잘 봐. 일반항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일반항을 우선적으로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일반항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항으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첫 번째 스타트 항을 보면 9번째 항이지. 네. 9번째 항이 아니고 9지, 9. 첫 번째 항의 값이 9지. 네. 9를 기준으로 해서 값이 이만큼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얘를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0이라고 넣으면 얼마야? 5.5 이렇게 되지. 네. 5.5가 되니까 여섯 번째 항부터 뭐가 돼? 음의 값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1이고 다섯 번째 항일 때가 양의 값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라고? 첫째 항부터 피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려면 음의 항의 값이 더해지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답이 뭐야? 다섯 번째 항의 값이 최대가 됩니다가 되고 실제로 그 합은 2분의 항의 개수가 5개. 그죠? 네. 처음과 끝은 5까지 이렇게 더하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안 되니? 네.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는 합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합으로. 자, 일반적인 등차수의 합을 해볼게요. 선생님, 합이 더 어려운 건데 안 돼. 이 합을 해야 돼. 그래야 아주 고난이도 난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합을 해볼게. 네.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고. 그죠? 네. 처음은 얼마니? 9지. 끝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1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돼. 2a 플러스 뭐 이런 거. 뭐 선생님 전 이미 외웠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외운 걸 일부러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 안 쓰게 될 거야 쌤하고는. 그럼 이거 얼마? 이게 약분되면 얼마니?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얼마 돼? 20이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다행히도 이 그래프는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그죠? 네. 그러니까 n에 관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이게 하면 이게 10인가? 우리는 이 그래프 전부를 사용할 거야? 일부를 사용할 거야? 일부라고 하는 건 어떤 거지? 꼭지점만 사용할 거야? 우리는 이 그래프 다 사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y는 x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10하고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얘는 실수 전체 쓰는 거고요. 이때는 자연 쓸 때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찍히냐면 여기가 우리가 합의 반이니까 당연히 5겠지. 여기에 1, 요거 쓸 거야, 1. 2일 때 얘만 쓰는 거야, 얘들아. 다 쓰는 게 아니라. 5일 때 여기 쓰는 거고, 6일 때 여기 쓰는 거야. 이해됐냐, 안 됐니? 그 값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딱 중앙에 있으니까 5가, 5일 때 가장 큰 거고, 그 5를 넣어서 답을 처리하면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렇게 운이 없게, 만약에 저 합을 쓸 때, 2분 썼어. 정리했더니 합이 n에 뭐 마이너스 n에 여기가 아니 여기가 이렇게 2n에 플러스 11 이렇게 돼 버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얼마? 2분의 11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1. 맞니 안 맞니? 맞아요. 2분의 11이면 이 숫자를 좀 크게 할까? 너무 작은데.
뭐 2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 2분의 21이지. 그러면 합의 반이잖아. 합의 반이니까 요 대칭은 얼마? 4분의 21이지. 4분의 21은 이게 5점 얼마인데 어디에 가까워? 5에 가까운 놈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를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는 여기 쓰지만 6은 요 밑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때도 최대는 5가 5일 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돼 안 돼? 5점 얼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왼쪽을 쓸 건지 오른쪽을 쓸 건지를 결정해야 돼. 반 이상이 넘으면 오른쪽 쓰고 반이 안 넘으면 왼쪽을 써야 돼. 그지? 뭐든 잠깐 이게 뭐지? 어디 익숙한 건데. 반을 딱 계산해서 반보다 크면 위쪽을 선택하고 그지? 그게 바로 반올림입니다. 그게 바로 반올림이에요. 1.8이면 2를 선택하지만 1.4이면 1을 선택하잖아. 그래서 그게 가우스 여러분들 배웠죠? 가우스 배웠어 안 배웠어? 본 적 있어요? 근데 본 적만 있다고 쳐. 가우스는 올린 가우스 있고 반올린 가우스 있고 내린 가우스 세 종류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반올린 가우스의 표현은 원래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 볼 때 여기서 어떤 걸 써야 된다? 반올림을 써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점 얼마가 됐잖아. 정확하게 뭐가 얼마야? 4, 5, 20에 5.25잖아. 반올림하게 되면 5가 되는 거죠. 5일 때 최대. 이렇게 돼서 푸는 겁니다. 얘들 알겠니? 이거는 굉장히 고급 이론이라 나중에 고난이도 수능 문제를 풀 때 이게 나와요.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그거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테스트 하려고 봤던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요 내용만 알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얘들 알겠니? 지금은 딱 반이니까 봐도.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정리해줘. 등차 수열에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배웠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일반항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합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 그래 안 그래? 일반항으로 풀 때는 누구가 핵심이냐면 공차가 핵심입니다. 이유가 뭐야? 값이 점점 커져야 될 건지 작아져야 될 건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근데 합으로 풀 때 중요한 건 누구예요? 반올림하고 관계가 있어요. 알겠니? 오케이? 나중에 반올림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여기는 공차 활용. 이 정도로 필기는 돼. 그 앞서, 요 내용은, 앞선 그 개념 있지? 개념판에다 정리해놔도 되고, 요 문제 밑에다 정리해놔도 돼. 알겠니? 오케이, 필기. 거기 무슨 말 있어, 26번에? 빨리 읽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말. 26번. 같은 간격으로? 예. 스파크, 같은 간격. 등분 나오면 긴장하라고 그랬잖아. 어? 네. 등분 나오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 성분들을 다 더하면 얼마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속이려고 한 거죠? 네. 자, 첫 번째 P1, Q1을 우리가 L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지? P1, Q1. 거기 보면 P1, Q1은 6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L1이 얼마야? 6. L2 이렇게 쭉 있다가 L 얼마니? L10이니?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L 뭐부터? L2부터 L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L9.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등차수열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몇 개? 이거 잘 세야 된다고 그랬어? 8개. 항상 숫자 세서 하나 더하는 거야. 알겠니?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2에서 예를 들어서 오면 하나가 등호가 있고 없으면 개수는 그냥 뺀다. 맞아요. 이렇게 쓰면 하나 더 뺀다. 하나 더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얘들아. 왜 위험하냐면 니네가 풀 때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쌤은 어떻게 쓰냐면 부동호가 뭐였든 상관없이 실제로 좀 적어봐. 2, 3 이런 식으로. 끝나는 포인트 이것만 알면 돼요. 빼가지고 무조건 하나 더해. 그렇게 하면은 부동호가 어디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만약에 5까지 있으면 5 써가지고 빼서 하나 더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빠지면 3 썼을 거니까 당연히 뭐 이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개수는 나열하면서 쓰는 게 좀 좋긴 해요, 얘들아. 알겠니? 네. 어쨌든 2부터 9까지 개수는 빼면 7이니까 8, 8개예요. 알겠니? 네. L2 더하기 L9죠? 네.
자, 항번합이 얼마야? 16. 아, 11. 항번합이 11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이걸로 해도 되는 게 이제 보이지? 16 넣으면 답이에요. 다음에 27번. 자, 27번도 눈으로 풀 수 있겠지, 이제. 왠지 알아? 두 등차 세월 스파크. 두 등차 세월 스파크 빨리. 등차 세월. 에이, 더했네. 맞아? 에이, 그러면 등차 세월 되는 거 이미 아는데. S10에 T10을 더했더니 160이래. 이때 A1, B1.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A1, B, AN, BN이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만약에 하면 맞아, 안 맞아? C10이 42를 준 거야.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그 수열을 하면 전체 합을 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2분의 항해개수 몇 개니? 10개. 처음은 C1이고 끝은 C10 이렇게 된 거잖아. 그게 160이잖아. 이해되니? 네. 그런데 얘 있고 그럼 C1이 얼마냐 질문한 거잖아. 질문 자체가. 얘들아 이해돼? 네. 이해 가니? 네. 등차 수열 더하면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새롭게 만들어진 거를 더했더니 160이 나왔다 이런 거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자, 이 헷갈리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옆으로 써서 그래. 자, 세로로 써볼게. 잠깐. 여기 잠깐 봐요. A1. 자, 세로로 쓰면 그래서 세로 계산이 연산을 할 때 인식률에는 훨씬 더 그냥 한 칸 한 칸 자르기 때문에 B1, B2, B10. 자, 선생님이 가로로 쓸 걸 세로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나오는 게 보이죠. C1, C2에서 C10인 게 금방 보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28번 가볼까? 28번은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잠깐 소개만 하면 이렇게 됐네요. 뭐라고 돼 있어? 첫 장 2일 공차가 4분의 1 등차수니까 A에는 4분의 1n 스타트에다가 첫 항 1 넣으려면 4분의 3. 오케이? 네. 이렇게 된 거를 S5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SM+3 구할 수 있어 없어? SEN 다 쓸 수 있지? 네. 2분의 항해개수 처음과 끝. 이 방식으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SEN만 하나 나타낸다면 얘는 얼마야? 2분의 항해개수가 몇 개니? 2n개. 처음은 얼마야? 처음이 얼마니? 착각하면 돼. SEN의 뜻은 그러니까 원래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원래 더 맞긴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SEN이 알겠니? 이것 때문에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더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 AEN이 아니니까. 맞아, 안 맞아? 주의해야 돼요. 실수할까봐. 그럼 A1 더하기 AEN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일반항 있으니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각각의 S5, M+3, EN 다 구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무슨 수열 이런데? 등차수열. 그럼 중앙의 2배는 양옆 합과 같다라고 놓고 그냥 풀기만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29번은 아까 문제와 동일한 문제예요,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요거 잠깐 필기하세요. 29분 앞으로 돼. 그럼. 문제에 어떤 표현이 되게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문제 한번 쭉 읽으면. 20번은 공차 정수. 정수입니다. 정수 스파크 하세요. 정수가 나오면 온몸에 긴장이 빡 들어가야 돼. 왜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정수가 나오면. 다 나열의 문제야. 이거 문문수. 되면 약사배수가 안 되면 지차계로 나열한다. 이게 꼭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열하는 문제. 오케이? 근데 첫 장부터 n항까지 하면 SN인데 거기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얘를 만들려면 일반항은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112에 n-d라고 쓰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이 d가 뭐라는 얘기야? 정수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첫 장부터 n항까지 하면 SN인데 이상한 표현이 있어. S8의 값이 임의에 다른 SN의 값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있지. 이게 뭔 표현이야? S8의 최대. S8이 최대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장에 임의라는 말이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니? 그냥 외운 거지. 임의가 무슨 뜻이야? 그게 원래 영어로 랜덤 아니야. 아무거나지,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뜻입니다. 아무거나라는 뜻이 아무거나 된다는 얘기는 다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불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모든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어떨 경우는 모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 알겠니? 네. 얘들 알겠니? 똑같아. anything, anybody 이런 표현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가끔 될 때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임의애가 나오면 해석은 두 가지로 합니다. 표현을 거기다 적어. 아예 아무거나 그 다음에 모든. 그래서 아무거나라고 해석할 때가 유연해질 때가 있어. 알겠니? 네. 그러니까 여기서 S8의 값이 아무거나 다른 SM보다 큽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제일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S8이 최대가 되는구나 했죠. S8이 최대.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두 가지 풀이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근데 어떤 게 편한지 잘 보세요. 아까는 분명히 일반항을 푸는 게 쉬웠어요. 그지? 네. 근데 이게 문자가 섞여 있으면 일반항으로 푸는 게 정말 쉬운지 한번. 이건 결국에 스타트가 뭐로 하니? 112로 하지? 네. 그러면 이건 따져야 돼. 일반항을 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야. 112로 내가 스타트를 했어. 첫 항이.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만약에 내가 공차가 양수야? 네. 그럼 이 항들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최대가 나올 수가 없죠. 네. 무조건 음수구나. 112보다 큰 값을 더하니까. 공차가 0인 케이스는 어때요? 공차가 0인 케이스는 계속 똑같은 11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도 계속 커지죠. 따라서 우리는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이 공차는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 이런 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일반항을 푸는 게 단지 꼭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아까 분명히 내가 뭐라 했어? 일반항으로 굳이 풀려고 하면 공차를 관찰해라 라고 아까 방금 전에 정리해놨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양의 값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뭐로 바뀌어? 음의 값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네. 그런데 8번째 항까지가 딱 했을 때가 나머지 거보다 아무거나 다 크대.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8번째 항은 도대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거죠. 8번째 항이 0이어도 되나? 아니요. 8번째 항이 0이면 안 되는 거. 7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나 8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나 똑같아야 돼. 네. 근데 아무거나 비교해도 커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면 8번째 항 값은 음수여야 되나? 네. 8번까지 음수면 최대가 될 수 있어. 7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훨씬 더 양수니까 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려면 바로 8번째 항은 뭐여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 왜냐면 8번째 항이 음수여도 안 되고 0여도 안 되는 건 양수밖에 없잖아. 9번째 항이면 0이면 되면 돼 안 돼? 되죠. 9번째 항이 0이면 8번째 항까지 더한 거나 9번째 항까지 더 갔잖아. 그러면 안 된다며. 아무거나 비교해도 커야 되니까. 그래서 9번째 항 값은 음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8번째 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기? 112 더하기 112 더하기 얼마? 7D. 7D가 얘는 음수여야 되고 동시에. 그죠? 그 다음에 112 더하기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수. 잘못 쓴 거지. 이게 실수. 첨사. 이렇게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음수. 이렇게 해서 이제 D의 범위를 풀면 D의 범위가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4가 나온답니다. 산수는 생략할게요. 근데 이제 뭐야? 정수라며. 그러니까 D가 우와. 내가 뭐라 했어? 지차계로 나열할 때 범위가 있으면 굉장히 쉽다 그랬지. 범위가 있으므로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하고 다이렉트 읽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10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답제는 이거밖에 없을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합을 갖고도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지. 네. 그럼 SN이라고 하는 건 좀 복잡합니다. 이것도. 항의 수가 N. 처음은 얼마냐면 110이고 N번째는 112 플러스 N-1의 D가 돼요. 이해해? 잘 봐. 자, 그러면 얘는 모양이 이 최고차항 계수가 이 D잖아. 2차식이야. 어차피 0을 지나고.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이 D의 값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뭐가 될 수가 없어. 최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값이 커지잖아 오른쪽이. 그러니까 최대가 되려면 자동방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돼 안 돼?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여기 반이 여기는 누구야? 0으로 정리하는 거지. 0으로 정리하면 이게 얼마니? 넘어가서. 마이너스 224. 그죠? 224를 누구로 나눠야 돼? D로 나누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야 돼. 맞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24 나누기, 이거 넘겨서 D로 나누면 되잖아. 거기다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돼. 맞아. 그러면 얘가 합의 반이거든. 그죠? 여기 합의 반. 이게 합의 반이려면 얘가 마이너스 D네. 마이너스 112. 거기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지? 아까 반올림이라고 했잖아. 반올림을 했더니 얼마가 됐대? 8이 됐대. 그럼 얘 구간은? 8에 7.5. 8.5였어. 반올림이니까 7.5보단 커도 되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7.5보단 커도 되고 8.5보다는 작아도 되지. 근데 얘가 만약에 7.5라면 대칭적으로 뭐도 나와? 7.5가 만약에 최대가 됐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뭐도 여기도 또 나오지. 그렇잖아. 여기 있는 거 여기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범위는 7.5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위로 따져서 그럼 뒤에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8번째 항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어? 네. 자, 봐. 7.5가 돼도 8번째 항이 되긴 해. 맞아, 맞아. 맞아요. 이 합이. 이해됐니, 안 되니? 그래서, 아니지. 잘못해서. 이 반에 있는 거 있지? 이 반이, 잘못해서.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말이야. 아니지. 이 잘못 얘기했지. 그 값이 7.5랑 8.5.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우리가 지금 8번째 항이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8번째 항이 최대니까 이게 8이어도 되는 거야. 네. 그래 안 그래? 8이어도 되고 얼마가 돼도 돼. 봐요. 이게 8이 최대값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8이어도 돼. 맞아 안 맞아? 그지? 8이어도 되고 만약에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7.4 같은 게 돼봐. 그럼 어디가 최대가 돼? 7이 최대가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7이 최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값이 얼마의 범위를 갖는지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8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7.5라고 하면 7이 되거나 8이 되거나 두 개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그렇잖아. 다시. 얘가 만약에 8이면 여기가 최대가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7.5야. 얼마? 7.5면 누가 돼도 돼? 7이어도 되고 이게 대칭이니까 8도 돼. 정수니까. 이해돼? 7이 돼도 돼. 그 다음에 만약에 7.4가 되면 어디가 돼? 7이 최대가 되고 8은 이거보다 낮게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7.5보다는 뭐 해도 돼요? 커야 된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리고 또 만약에 얘가 뭐야? 따라 8.5. 8.5면 뭐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며. 그래서 8.5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쉽게 숫자를 적어보면 돼. 8.2면 오면 8하고 7이 있으면 8이 더 높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 가니? 그래서 이 범위는 7.5에서 8.5를 갖고 이렇게 풀면 뒤에 범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참고적인 거야. 우리 실제로 이렇게 풀 거야. 알겠니? 근데 얘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과 관계가 있다. 따라 반올림.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쉽게 얘기해서 8이라고 넣어보고, 8.1일 때도 넣어보고, 뭐 7.5일 때도 넣어보고, 7. 이렇게 확인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다시 한번. 8에서 최대가 된다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8이면 딱 좋겠다. 그지? 그럼 숫자를 하나씩 넣어봐. 그럼 8.1이면 누가 커지는 거야? 8이 커지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8.1 쭉 가서 8.5는 양쪽 8도 되고 9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8.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게 8이니까 7.9는 여기가 7.9야. 만약에 여기가 7.9 그러면 어떻게 돼? 8일 때가 제대로. 그지?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 이렇게 8이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아도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딱 7.5이면 어떻게 되니? 여기 7도 되고 8도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7.5보단 커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D의 범위를 풀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범위하고 동일한 범위가 나와요. 얘들 알겠니? 그래서 두 가지 풀이로도 할 수 있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알겠지? 필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된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 우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지? 4로 나눌 때 나머지 3? 그대로 처음에 지금 3이고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라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나머지가 3 나오면 3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얼마야? 7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4씩 커지면 4로 나누면 3 되니까.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되는 거지. 요런 수. 그 다음에 또 이번에 5로 나눌 나머지가니까 2 다음에 7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1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이걸 동시에 만족되는 거 찾는 거잖아. 하나는 몇씩? 4씩. 하나는 몇씩? 5씩 가고 하나는 4씩 가는 거지? 그 공부해서 얼마씩 가? 20씩 가야 되고 똑같은 건 7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다이렉트로 찾으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거기다 처음에 넣으면 7 나오고 그 다음에 27, 47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거기에 10번째 다 구했네. 맞아, 안 맞아? 등차수를 합이니까. 이해됐니? 32번으로 가볼게. 거기서 10개 항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얘들아. 이해가지? 첫째 항이 30. 그 다음에 공차가 마디인 등차수. 이거는 공차를 모르니까 AN은 30 더하기 n-1의 마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 네. 오케이. 그래서 AN부터 자, 이런 문자일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게 쉬운 문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난제들을 좀 쉽게 풀 수 있죠. 자, 거기 스파크에 자연수 MK. 자, 자연수 정수 나오면 긴장하라고 그랬어. 뭐 하는 문제야? 나열하는 문제야. 거의 대부분. 오케이. 네. 자, 이거 등차수를 하니까 몇 분의 2니? 2분의 자, 항액에서 좀 잘못 쓰면 안 된다잉. 자, M 풀 K에서 K 플러스 M을 빼면 K니까 K 풀 1이 알겠니? 네. 오케이, K 풀 1개고. 처음은 AM. 끝은 M 플러스 K.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근데 K는 자연수라며. 이건 0이 될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결국엔 누가 0이야? AM 플러스 요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AM이라고 하는 건 30에 얼마니? m-1의 마디 이렇게 되는 거지. 더하기 두 번째 거는 30에 얼마야? m 플러스 k-1의 마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나열해야 된다고. 이해가 안 가? 그럼 뭐 만들려고 그랬어? 일단은 등차이. 뭐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거 더하는 건데 문문수 만들려고 했잖아. 이거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뒤로 묶이지. 네. 이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얘도 오른쪽으로 넘기면 뒤로 다 묶이잖아. 그러면 2m에 k에 마이에 d가 되고 60 이렇게 되는 거야. 문문수가 나온 거지. 나열해야 될 거라고 예측했잖아. 그지? 근데 d가 뭐라고 했니 거기? 자연수.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좀 되겠어요. 알겠니? 네. 왜냐면 문자는 3개인데 식은 하나 박혀서 이제 도둑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자연수 MK가 존재하도록 하는 D. 이건 몇 개냐 이거지? 그러면 D가 1부터 가능해. 맞아, 안 맞아? 60의 약수들을 쓰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60의 약수들을 쭉 써보니 그러면 이게 그럴 때 MK가 한 개라도 있으면 된대. 문제를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만족시키는 두 자연 MK가 존재하도록 있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D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돼? 60을 만들어내는 M과 K가 있기만 하면 돼. 이거잖아. 무조건이지. 얘가 또 2가 되면 얘는 얼마야? 30을 되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무조건 있다라고 단정하면 큰일 난다 이거야. 만약에 60 같은 경우에 이게 숫자가 만약에 더 작은 거라면 음의 정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60이면 얘가 1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려면 1을 나와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1을 하면 얘가 넘어가서 3이 돼서 이 전체 합이 3 되면 되거든. 그래, 안 그래? 3 되는 게 1, 1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가능한 거지. 이해 가니, 안 가니? 다행히도.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야? 여기를 쓰면 여기는 옆으로 써볼게 미안하게. 여기 쓸 수가 없어. 3 이렇게 해서 쭉 60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결국에 D가 될 수 있는 건 뭐의 개수야? 60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죠? 약수의 개수, 총합, 그리고 약수의 총곱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총곱을 지금 다루지는 않을게. 알겠니? 총곱이 중요할 때 되는데 일단 총합까지만. 여러분도 총합까지는 알고 있지? 뭐를 해? 일단 약수의 개수 소인수 분해를 하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에 3의 4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었다면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연습해 놓으면 돼요. 그죠?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에다가 지수에다 하나씩 더해서 곱한다. 이거 다 배웠지? 지수 함수할 때 배웠잖아. 그죠? 근데 약수 총합은 2의 0승부터 3승까지. 이게 등비수열이죠, 사실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이해하고, 그죠? 1 더하기 3 더하기, 이 옆으로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네. 밑에다 넣을게. 선생님이 도망갈 공간이 없어. 2의 제곱에 2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점점점 해가지고, 그냥 적자.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이지. 이게 나중에 배우면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두 개가. 그래,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니? 여기 필기해. 그래서 60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60을 소인수분 해야 돼. 니네 소인수분 할 때 어떻게 하니? 초딩 방식 쓰지? 막 이렇게. 근데 그냥 이거 가지치기 해서 이렇게 60 그냥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그냥 찢어서 여기 2, 3 있고 여기 2, 5 있잖아. 그러니까 2가 두 개 있고 3 하나 있고 5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그냥 2쭉 안 해도 되고 크게 나눠놓고 해도 돼. 그래서 약수의 개수니까 이거 뭐야? 여기 일일이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2개가 답이죠. 이게 됐어요? 다음에 거의 다 끝났구나. 33번. 필기 하세요. 좀 필기 좀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니?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사인 등차 수열. 그러면 A에는 마사인 이렇게 되고 아까 뭐 A 플러스 저걸로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첫 항 넣어서 A 나오려면 4 더하기 A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공차를 알면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니면 A 플러스 N-1 마사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S, N항까지 합입니다. 맞아요? 그럼 합이 얼마더니 몇 분의? 2분의. 항의 개수 N개죠. 처음은 A. N번째 항은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N에 4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요? 근데 얘가 200을 뭐 하면 안 돼? 200을 넘으면 안 된대. 그죠? 이때 A의 자연수 A의 최대가. 좀 어려운 문제네요. 자연수 A 스파크. 왜 어렵냐면 A가 뭐냐 이렇게 구하면 될 텐데 최대값이래. 그죠? 그러니까 A가 여러 개 있나 봐. 그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A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볼 때는 이게 뭐야? 그냥 N에 관한 이거 뭐 정리가 되잖아. 그죠? N에 이거 뭐야? A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나오겠고 맞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이 되겠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네. N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대로 풀면 상당히 복잡한 식이 되지.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가거든? 여기가 0이고 여기 얼마야? 이게 0으로 하면 2 플러스 A를 2로 나눈 거 이렇게 돼요. N이 0 되는 값을 찾으면 이해가? 그러면 여기지. 여기인데 얘가 어디보다 작아야 돼? 200보다 작아야 돼. 근데 꼭 이게 아니어도 돼. 이유가 뭐죠? 다 놀려.
반올림의 관계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얘를 반올림할 거기 때문에 A에 따라 왼쪽이 최대가 되고 오른쪽이 최대가 되고 이게 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이든지 200을 넘지 않는 걸 찾아야 되겠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얘들아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합의 반 딱 한 거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얼마야? 2 더하기 A라고 하는 게 이게 딱 여기 올라왔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이거보다 200이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얘가 이 값이 꼭 여기에서 최대가 아니라 얘가 정수가 아니면 요 왼쪽에서 최대가 되거나 오른쪽에서 최대가 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것보다 200이 커야 된다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는 얘가 좀 한계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수능형 문제라기보다 수능하고 아까 관계가 있긴 한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의 최대가 얘를 넘으면 안 된다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기가 딱 정수면 여기에서 최대가 만들어져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으면 되는데 이게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수가 아니면 얘가 아니라 요 왼쪽에 있는 놈, 얘가 아니라 얘가 오른쪽에 있는 놈 이렇게 돼야 돼요. 걔에서 최대가 돼서 걔보다 커야 된다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얘 범위를 정수일 때 아닐 때를 나눠야 되고 또 정수도 0.5보다 클지 작을지 또 나눠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를 소개를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럼 왜 불편해졌냐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자연수 A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포커스가 뭐로 맞춰져 있어? A에 맞춰져 있으니까 잘 봐. 알겠니? 우리가 어떤 것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때는 반드시 그 문자가 중심이 돼서 식을 재변형해야 돼. 그러니까 M의 최대값 보면 M은 얼마로 이렇게 표현돼야 거기서 최대 최소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함수 그 어떤 Y의 최대값 하면 진짜 Y를 쓰는 게 아니잖아. Y를 뭐에 관한 식으로 써서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써서 이 안에서 최대 되는 걸 찾았던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얘가 등호는 아니지만 그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A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 등호가 있는 것처럼. 얘들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합니다. 잘 보세요. 2를 나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A에 관한 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버리면 돼. 밑에 약분해 놨는데. 그러니까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A-2N의 플러스 2가 N분의 200이 되지. 그리고 A는 등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란 말이야. 내 말은. 알겠니? 뭐가 있는 것처럼? 등호가 있는 것처럼. 등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등호가 아니다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등호의 느낌으로 해결하는 게 똑같은 거야. 원래. 알겠니? 다만 부호는 바뀌어지는 거.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가서 2n에 n에 200에 마이너스 2. 마치 우리가 등호를 놓고 푸는 것처럼 푸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니? 오케이. 끝? 이게 좀 익숙하지? 뭐야 이게? 산술기압 평균입니다. 그죠? 이것의 제일 작을 때가 얼마니? 산술기압 평균이 가장 작을 때. 두 개를 뭐 해서?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지. 곱해서 루트 씌우면 20 나오니까 이게 제일 이곳의 미니멈이 40이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0에서 1을 빼면 여기에 제일 작을 때가 얼마예요? 38이죠. A는 38을 넘지 않는 최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37이 답이야. 자, 이런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해도 어떤 느낌으로? 등호 느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야. 알겠니? Y의 최대 최소를 하면 실제로 Y의 범위를 찾으라는 게 아니야. Y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서 X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은 다음에 최대다 최소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A하고 N이 결합된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등호처럼 느끼라고 니네 느낌에. 알겠니? 그래서 A의 최대 최소는 N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N 갖고 작업을 해서 어떤 범위가 나오겠다 추측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 방식입니다. 자, 오늘 라스트는 34번인데 눈으로 풀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뭐라고 돼 있나 봐. 눈으로 정말 풀 수 있나. 두 등차수열 스파크하고
둘 다 등차지? 네. SN도 등차. 그죠? 네. 등차 서열로 합을 하나는 SN, 하나는 SN 다시 이렇게 돼 있잖아. 첫 단끼리 뺐지? 네. 아, 뭐야. 뺀 것도 등차 서열이 만들어진다며.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뭘 가르쳐 준 거야? 눈으로 풀려고 했는데 약간의 산수는 필요하네. 약간의 산수는 합시다. 얘들 알겠니? 그러면 34번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답이 나오겠네요. 새로운 수열 C1, 뺀 게 C1이 40이야.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버리면 마찬가지로 몇 분의? 2분의 항액에서 몇 개? 10개의 얘들아 이해돼? C1부터 C12, 40 이렇게 돼서 10번째 항을 알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C20의 절대값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일반항을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됐니? 네. 왜냐면 이게 넘어가면 이게 4고 이게 8이니까 이게 지금 40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30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이해됐니? 안 되니? 이해됐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